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폭풍을 맞은 하루였습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부산 북구는 완전히 불바다가 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삭발투쟁과 극한 계파 갈등이 터져나오며 정치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10발 민주화 운동을 자극하면서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제재를 선언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연예계에서는 배우 김규리 씨의 북촌 한옥 자택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폭행을 저지르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오늘, 정치, 사회, 문화계를 뒤흔든 굵직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사실에 기반해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석과 함께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부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당 전체가 흔들리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가장 강렬한 장면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삭발이었습니다. 어제 출정식에서 그는 머리를 깎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과 카메라를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삭발을 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의 오만한 배신 정치를 끝장내겠다. 제 정치 생명을 걸고 최후의 출정을 선언한다. 그는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주변 인사들을 통해 단일화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세력이 억지로 합쳐지는 것은 오히려 북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강경 노선입니다. 박민식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한동훈 측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국수영 의원은 현장 민심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장동혁 대표가 싫어서 이번에는 안 찍겠다. 한동훈 후보를 돕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이 약 15 정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는 국수영 의원이 이런 수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구 지역 민심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수영 의원은 결국 당 지도부에 사실상 단일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하정우 후보는 더욱 강력하고 인상적인 출정식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출정식 무대에서 넙죽 큰 절을 올리며 몸을 낮췄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겠습니다. 북구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북구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넓고 밝은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나 반대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탈을 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고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복을 벗은 뒤에도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 출신의 어느 유명한 전직 정치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의 캠프는 선거사무소인지 흥신소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북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정치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상털기와 뒷조사 중심의 선거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하정우 후보의 글솜씨와 논리 정연한 비판은 북구 지역민들의 감정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북구 선거는 단순한 보궐선거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깊은 계파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무대가 됐습니다. 박민식 후보의 삭발은 다급함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한동훈 후보의 당 장악 시도에 대한 강한 반발과 진정성으로 읽힙니다. 한동훈 후보가 서울 강남 출신 외부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이 강한 박민식 하정우 후보 진영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단일화를 강요한다면 역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두 세력이 억지로 합쳐지면
결속력은커녕 내부 불신만 키우게 되고 결국 어부지리로 하정우 후보가 베네피트를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정치검사와 지역을 지키려는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 이번 선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회적 논란 중 하나,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역사 왜곡 사태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패를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번지면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진행한 마케팅 프로모션에서 사용한 탱크데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실탄과 함께 투입한 탱크와 장갑차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킵니다. 민주화 운동의 희생과 아픔이 서린 역사를 상업적 홍보 문구로 가볍게 소비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장 먼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와 18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중대제재 사안으로 규정하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18의 영혼을 모독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받는 것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윤우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관은 매우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국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의 행사, 설문조사, 공무원 교육, 국민 참여 이벤트, 축제 등에서 스타벅스 제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커피 교환권 등 모든 형태의 스타벅스 관련 상품 제공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의 공식 불매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공행사에서 스타벅스 쿠폰이 가장 흔하게 활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상당한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또 다른 강력한 연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모독이라며 스타벅스 배달 거부 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한 잔의 커피에 이런 역사모독이 묻어 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의 최선의 도리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지방정부, 중앙정부, 노동계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모습은 최근 보기 드문 광범위한 연대 사례입니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은 매우 적절하고도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아픈 역사입니다. 이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가볍게 다룬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심각한 부재를 드러낸 행위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제재를 선언한 것은 기업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는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사회가 역사에 대한 예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기업들은 이익 추구와 더불어 국민의 역사적 기억과 상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연예계에서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기 배우 김규리 씨의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자택에 40대 남성이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고급 주거지역이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평소 치안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밤 9시경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김규리 씨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집안에 있던 김규리 씨와 그녀의 언니를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순간적인 공포 속에서도 두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범인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 재빨리 집 밖으로 탈출해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규리 씨와 언니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골절과 다수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특히 언니는 김규리 씨를 보호하려다가 강도로부터 밀쳐져 계단에서 떨어지는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계획적인 범행인지 우발적 범행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을 넘어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 나나 씨의 자택 관련 사건에 이어 이번 김규리 씨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개된 연예인들의 주소와 일상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김규리 씨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북촌 한옥마을처럼 전통과 조용함을 상징하는 곳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나 씨 사건에 이어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연예인 개인정보 보호와 스토킹 강력범죄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법원이 이런 흉악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비슷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연예인 집을 노리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김규리 씨와 언니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완쾌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변 동료 배우들과 팬들도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하나의 불편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파동입니다. 이미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송원석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더러워서 안 간다는 취지의 상당히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그는 논란에 대한 질문을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려 하자 아예 질의응답 시간을 없애고 준비된 발언만 읽은 뒤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른바 도망식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금 폭탄을 막아내기 위해 산업 현장의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드린다며 민주당 심판론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도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국민과 정적을 향해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태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에게 남아있는 구태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불신과 역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 이런 일이 터졌다는 점에서 타이밍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러한 이중성을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랍니다.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은 정말 다사다난한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부산 북구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극한 계파 갈등이 폭발하며 삭발투쟁과 정치검사 논쟁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했다는 비판 속에 정부 차원의 불매 움직임과 노동계 연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예계에서는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 강도 침입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치권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연예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하고, 권력 다툼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되 역사적 상처와 국민 정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 전체는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연예인이라 해서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책임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공감 가는 부분 또는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